저만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세계관의 원펀맨에 나오는 전율의 타츠마키가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지난 영상에서 원펀맨 세계관에 있던 타츠마키와 동생이 후우키가 귀멸의 칼날 세계관으로 들어가 여러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까지 전개를 했었죠. 아직 타츠마키 일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즐기는데 더욱 수월하니 보고 오신 것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다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 오류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후우키는 빠르게 귀살대원의 정점이 되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거물급 상현의 혈기를 잡아 귀살대 주들이 자신의 밑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 찾아다녔고, 만세극락교라는 종교단체에 들어간 수많은 여성들이 실종이 되었다는 정보를 듣고 혈기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 후우키는 자신의 부하 귀살대원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후우키는 거대한 만세극락교의 저택을 보고 이곳에 있는 혈기가 도망가지 못하게 부하들을 시켜 둘러싸게 만들고 당당하게 정문을 열고 들어갔죠. 그곳에는 많은 신도들이 있었고 칼을 가진 무리들이 들어오자 무슨 일이냐며 귀살대원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렇게 귀살대원들과 신도들이 대치하고 있는 와중 후부키는 교주가 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고, 상현이 도우마가 활짝 웃으며 아름다운 여자분이 들어왔네? 어떤 고민이 있어서 찾아왔을까? 라고 했죠. 후부키는 그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고 뭔가 발 아래쪽에서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후부키는 다짜고짜 그 바닥을 염동력으로 박살을 냈고 그 밑은 거대한 지하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엄청난 인간의 피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왔죠. 도우마는 후부키의 그러한 행동을 보고 난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난폭하게 굴면 안 되지 라고 하며 정색을 했습니다. 그때 신도들을 전부 제압을 하고 온 귀살대원들이 일제히 도우마를 공격했고, 도우마는 철부채로 휘둘러 순식간에 그 귀살대원들을 갈갈기 찢어버렸죠. 후키는 재빨리 염동력을 사용해 도우마를 공격했고 도우마는 날아가며 기둥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기둥의 잔해가 후키에게 날아왔고 후키는 그것을 자신에게 닿기 전에 염동력으로 멈춰 세우며 다시 도우마에게 되돌려 날렸죠. 뿌연 연기가 거치자 도우마는 상처 하나 없이 걸어나왔고 인간이면서 특이한 술법을 쓰는구나, 잡아먹는 맛이 아주 좋겠어 라고 하며 부채를 휘둘러 냉기 결정을 사방으로 뿌렸고, 후부키는 이런 걸로 나를 이어보겠다고? 라고 하며 그 냉기 결정들을 자신에게 닿기 전에 멈춰버렸습니다. 그러자 도우마는 빠르게 뛰어와 근접전을 펼쳤고 후부키는 그 공격을 피하며 염동력으로 도우마의 몸을 공격했죠. 후부키의 강력한 염동력에 도우마의 얼음 혈기술은 힘이 밀렸고 도우마는 벽에 부딪혀 염동력에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한 순간 후부키는 갑자기 호흡이 불안정하게 되었고 폐에서 고통이 느껴졌죠. 도우마가 미리 뿌려놓은 냉기 열정들은 후부키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려는 게 아닌 무의식 중에 마시기에 폐를 얼려버리려고 써놓은 수였습니다. 후부키는 도우마에게 염동력을 날리려고 했지만 자꾸 기침이 나오며 피를 토했고 겨우 발동한 염동력도 도우마의 냉기 열정에 밀려 나라가 벽에 부딪혔죠. 도우마는 쓰러져 있는 후부키에게 다가가 사악하게 웃었고 입맛을 다셨습니다. 후부키는 젠장, 방심하다니 이제 끝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도우마의 손길이 다가오는 순간 화염의 호배 검술과 불의 옷 검술이 날아와 도우마의 팔을 잘라냈죠. 후부키가 그쪽을 보니 염주 쿄주와 수주 기우가 와 있었고 그들은 도우마를 막아섰습니다. 지난번 루이알 싸움에서 생긴 부상으로 인해 이번에 후부키를 따라오지 못한 무라타가 후부키가 걱정이 되어 귀살대 주 2명과 함께 이곳에 온 것이죠. 도우마는 즐거움을 만끽하려는 순간을 방해한다며 엄청나게 열이 받았지만 귀살대 주 2명을 상대하고 있다가 더 초능력 여자가 회복 후 공격을 하며 버티면 동이 틀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쯤에서 물러나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얼음 혈기술로 이들의 시야를 가린 후 반스런을 해버린 도우마,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후우키는 정신을 잃게 되었고 눈을 떠보니 나비저택에 있는 병실이었습니다. 충지신호부는 어머 일어나셨네요? 몸은 좀 어떠세요? 라는 말을 했고 자신의 몸을 보니 이곳저곳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쪽에는 언니인 타츠마키가 화가 난 표정으로 서 있었죠. 후부키는 그제서야 상황 판단이 되었고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을 도와주려다가 많은 부하들이 죽고 말았다며, 그런데 그 혈기에서 그 장본인인 나는 이렇게 살아남았다고 하며 엉엉 울었죠. 타츠마키는 그런 후부키의 모습을 보고 넌 여기서 좀 쉬고 있어,
잠깐 나갔다 올게 라고 하며 나가는데 타츠마키가 지나가자 그녀에게서 풍겨나는 아우라는 나무로 된 벽들이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타츠마키는 자신의 동생을 울리고 상처 입힌 이 혈기란 녀석들을 다 박살내버리겠다며 분노했고 곧바로 하늘을 날아다니며 혈기의 흔적을 찾아다니고 있었죠. 그러다가 타츠마키의 눈에 들어온 건 어떤 위화감이 느껴지는 작은 집. 그곳으로 가보니 타츠마키는 이 작은 집에서 어떤 결계가 있다는 걸 느꼈고 초능력으로 그 결계를 푼 뒤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무한성이었고 부자는 도우마가 상대한 초능력을 쓰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모든 12개월들을 소집시킨 상태였죠. 인간이 초능력을 쓸 수 있다는 말을 하며 그 여자의 생김새에 대해서 설명한 도우마. 상현호 교코가 혹시 저 여자냐며 물었고 모든 혈기들이 그쪽을 보자 타츠마키가 공중부양을 하며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우마는 비슷한 느낌은 나긴 하지만 저런 어린 꼬마는 아니었고 훨씬 성숙한 여자였다고 했죠. 아니면 그 여자가 꼬마로 변신하는 능력이 있는 건가? 하며 웃었고 그 순간 타츠마키는 팔을 들어 도마의 머리를 염동력으로 터뜨려버렸습니다. 부자는 놀라서 모든 혈기들에게 저 꼬마를 죽여라고 소리쳤고 나키맨의 혈기술로 부자를 다른 방으로 보냈죠. 하얀의 혈기들이 일제히 타츠마키에게 덤벼들었고 타츠마키는 가소롭다는 표정으로 손을 꽉 쥐었고 5마리의 하얀의 혈기는 순식간에 온몸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 다시 염동력을 사용하자 그 터진 파편들이 한 번 더 으깨지며 먼지가 되어버렸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잠시 넋을 잃은 상현의 혈기들. 타츠마키는 그 모습을 보고 너네 뭐해? 안 덤벼? 라고 도발했고 상현육 다키우타로 남매와 상현호 교코, 상현 사한텐구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혈기술을 뽑아 공격했고 그 공격들을 뒤엉켜 타츠마키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타츠마키 주변에 펼쳐져 있는 방어막으로 인해 데미지 0이었고 타츠마키는 에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죽어버려 라고 하며 팔을 휘둘렀고 그들의 양쪽 다리가 전부 날아갔습니다.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며 다리를 재생시키자 이번에는 양팔을 날려버렸고 양팔이 재생하자 머리통을 날려버렸죠. 마치 벌레를 가지고 놀듯이 괴롭혔고 압도적인 강함에 당한 456은 체력이 급 떨어져 재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바들바들거렸습니다. 그때 상현사 마카자가 순식간에 접근해 타츠마키에게 파괴살 종식을 날렸고 폭풍 같은 풍압이 일어나며 먼지가 휩싸였죠. 하지만 타츠마키는 멀쩡했고 오히려 공격한 팔이 사라져 있는 아카자. 미안하지만 그런 게 통할 리가 없잖아 라고 하며 아카자를 염동력으로 쥐었자 말린 오징어처럼 만들어버린 후 벽에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도우마는 후부키에게 그랬던 것처럼 무수히 많은 냉기 열정들을 뿌려놓았고 타츠마키가 그것을 마시길 기대했죠. 하지만 타츠마키는 그것을 보고 염동력으로 무수히 뿌려진 냉기 열정을 모았고 하나의 창으로 만들어 도우마의 명치에 날려 꽂아버렸고 넌 좀 기다려. 내 동생을 다치게 한 녀석이니 더욱 고통스럽게 죽여주마 라고 했고 눈길이 코쿠시보에게 갔습니다. 코쿠시보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 내가 이러려고 혈기돼서 살아왔나? X됐네. 하지만 코쿠시보는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달의 호흡을 사용했고 수많은 달의 참격을 타츠마키에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타츠마키의 방어막을 베어내지 못했고 타츠마키는 코쿠시보의 칼을 쥔 팔을 염동력으로 뜯어낸 뒤 그 칼로 명치에 꽂힌 얼음창을 빼내려고 발악하고 있는 도마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휘둘러 도마의 사지를 계속 잘라버렸죠. 그 사이에 재생을 해서 새로운 칼을 만들어낸 뒤 타츠마키에게 덤벼드는 코쿠시보. 타츠마키는 자신을 향해 뛰어오른 코쿠시보를 그대로 공중부양시킨 뒤 도마에게 날렸고 그 둘을 함께 중력으로 짓눌러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부자는 저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나키메에게 저 여자를 이곳에 묶어두라고 명령한 뒤 자신은 무한성 밖으로 나가 만스런을 시전했습니다. 타츠마키는 자꾸만 내부가 움직이는 무한성이 귀찮았고 팔을 들어 염동력으로 순식간에 무한성을 파괴해버렸죠. 엄청난 잔해와 함께 밖으로 나오게 된 타츠마키는 공중부양으로 하늘로 올라가 부자니 어디로 도망가고 있는지 봤고 그 무너진 무한성의 잔해들을 공중으로 올린 뒤 무자에게 날렸습니다. 그러자 무자는 촉수를 꺼내 그 자네들을 부셔버렸죠. 부자는 괜히 허세를 부려보며 나를 상대하려면 이런 나무 조각 따위로는 어림없다고 했고 타츠마키는 그런 말을 하는 녀석들에게는 역시 이게 제격이지 라고 하며 집중을 한 뒤 운석 하나를 끌어왔고 그 운석은 성층권을 뚫고 내려오며 불길에 휩싸인 상태였죠. 타츠마키는 그 거대한 운석을 부자를 향해 던졌습니다. 부자는 아니
운석이 날아온다고? 칼만 쓰는 이 세계에? 하며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열심히 뛰어왔지만 커다란 운석을 피할 수는 없었고 운석이 바닥에 닿자 엄청난 폭발과 함께 그 일대의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렸죠. 부자는 그 엄청난 폭발력과 뜨거운 화력에 모든 몸이 세포 하나 남기지 않고 타버렸고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녀석들도 하품이 나올 정도로 시시하군 이라는 말하며 나비 저택으로 돌아가는 타츠마키. 타츠마키가 돌아오자 후우키는 벌써 돌아왔느냐고 물었고 타츠마키는 응, 그 녀석들을 전부 없애버렸어 라고 하자 그 옆에 있던 신호부가 뭘 없애버렸다는 건가요? 라고 물었죠. 후우키는 의기소침한 목소리로 아마 무장과 12개월은 전부 다 죽었을 거예요. 방금 전에 들린 엄청난 폭발음도 언니가 한 거지? 라고 했습니다. 그의 신호부는 엄청나게 놀란 표정으로 타츠마키를 바라봤고 타츠마키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후부키에게 자신들의 원래 세계로 돌아가자고 했죠. 후부키는 당황하며 사실 여기 올 때 썼던 그 마법을 쓰려면 이것저것 많은 물건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곳에는 그런 물건이 없어서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타츠마키는 그냥 팔을 들더니 다른 세계로 가는 균열을 만들어내버렸고 후부키는 어떻게 이걸 그냥? 이라고 하자 타츠마키는 여기 오기 전에 네 방에 있던 책을 읽어봤는데 그리 어렵진 않은걸? 이라고 말했고 후우키는 하하 그래 언니 최고 하며 또다시 엄청난 벽을 느낀 채 자신들의 세계로 돌아가게 되며 이 시나리오는 끝이 나게 됩니다. 타츠마키 같은 경우 잔챙이들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는 인물이기에 혼자 귀칼 세간에 왔더라면 혈기들에게 별 관심이 없을 것 같아 확실하게 동기가 부여되는 동생 후우키를 여기에 넣었고요. 사실 후우키 같은 경우도 강력한 모습으로 혈기들에게 쉽게 당하진 않을 테지만 약간의 너프를 시켜 스토리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겁게 봐주셨다면 좋겠네요. 타츠마키 편 가상 시나리오에 대해서 많은 감상평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귀칼 세간에 이 자매가 왔다면 어떤 활약을 할지 어떤 전개가 일어날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